여러분 안녕하세요. 파고다 TSC 강사 조경연 신보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新年快乐! 오늘 같은 경우는 기존 적중특강과는 다르게 신보쌤이랑 같이 한번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우리가 TSC 시험을 준비를 열심히 해서 시험을 몇 차례 보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시험을 계속 보는데 레벨이 비슷비슷하게 나와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레벨이 항상 3에서 4 왔다 갔다 합니다 라고 하셔가지고 오늘은 TSC 시험에서 내가 놓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 전에는 쌤 12월 달 시험 난이도가 어떻게 됐어요? 12월 난이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2, 3부분은 정말 쉬웠어요. 근데 이제 4부분, 5부분 어려웠던 부분이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맞아, 약간 질문들은 되게 어려운 단어들 많이 나온 것 같아요. 특히 4부분 같은 경우에는 畅销排行榜라는 그런 베스트셀러라는 단어가 나왔고, 그리고 5부분 같은 경우에는 上调最低工资 최저임금을 올리다 그런 단어가 나왔는데, 그런 단어를 보고 되게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6부분은 좀 쉬웠죠. 그렇죠? 비슷비슷했고 이제 7부분이 좀 어려웠죠. 맞아. 7부분은 코끼리 나왔어요. 그래서 코끼리 모를 수도 있고, 对吧? 그리고 동물원에 간 그런 내용이었는데 맞아. 놀이동산. 그리고 서커스. 그 단어들은 되게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12월 시험 같은 경우는 어려웠던 부분이 더 어렵게 나왔다. 맞아요.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볼 때 여러분들 어떤 걸 집중해 주셔야 되냐면 일단 발음, 성조, 단어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음을 하실 때 혹은 성조를 하실 때 어떤 것들을 많이 틀리시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발음 부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정말 기본적인 발음들이죠. 네. 보쌤. 근데 우리 학생분들이 어떻게 많이 틀리시죠? 첫 번째 단어 같은 경우. 첫 번째는 시 발음이어야 되는데, 근데 발음할 때는 시 또는 스 이렇게 스 발음 구분 안 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我是라고 하셔야 되는 我系 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SH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음이 들어갔으니까 맞아, 여러분 맞아. H의 그 혀 위치를 좀 잘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으로 발음해야 되고 SI 스이고, 그래서 스랑 시랑 꼭 구분하셔야 돼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딱 봤을 때 어떻게 읽죠? 对. 라고 읽는데 이제 너무 강하게 뚜이라고 읽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맞아. 对 이렇게 좀 세게 발음하시는 분이 있고, 중국어는 좀 그 억양이 있지만 근데 무조건은 세게 발음해야지 잘 발음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 가볍게 힘을 조금 푸시면서 발음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이제 보보쌤 여기 U하고 I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죠? U하고 I요? E가 들어가 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무음 처리라고 이제 물론 말은 하긴 하는데 뚜이보다는 뚜이라고 발음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좀 더 자연스러워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발음 어떻게 되죠? 띠오. 띠오. 요것도 이제 똑같아요. 띠오 이게 아니라 띠오. 맞아요. 이렇게 이제 발음해 주시면 되는데 네. 요 I하고 U 사이에는 똑같이 오가 있습니다. 오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얘는 E가 있고 얘는 O가 있는데 여러분들 안 보이신다고 해서 발음을 빼버리면 듣기가 조금 어색하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잃어버리다 발음할 때 띠우 이거보다는 네, 띠오. 이렇게 이제 띠오. 발음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발음, 네 번째네요. 네 번째 발음 어떻게 되죠? 네 번째는 통슌이어야 되는데 통슌 이렇게 많이 발음해요. 왜냐면 여기 un인데 윤 발음이잖아요. 근데 발음은 조금 조금 운 발음으로 맞아요.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희 같이 한번 이제 보시면 J하고 Q하고 X 뒤에 오는 U 같은 경우는 점점이 빠져있는 유 발음이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이지는 않아도 U 땡땡이 있기 때문에 통슌이라고 발음을 해주셔야 됩니다. 맞아요. 통슌. 네. 그다음 이제 요것도 똑같죠, 여러분? 요거는 주즈. 주즈 이렇게 발음해요. 네, 맞아요. 똑같이 점을 안 보이지만 근데 유 발음하셔야 돼요. 주즈. 네, 쥐즈 이렇게 이제 쥐즈. 발음을 네.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페이지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우리가 U하고 I 사이에는 E가 들어가 있는 거고 I하고 U 사이에는 오가 O가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고 그 다음 X 그리고 J 그리고 Q
뒤에 붙어있는 유는 유땡땡 발음이다. 이 발음하셔야 돼요. 好, 그 다음도 볼게요. 보시면 이제 좀 다 길어졌어요. 아, 보시면 우리 첫 번째 제시 단어 학생분들이 제일 많이 틀리시는 것 중 하나인데 우리 발음 어떻게 되죠, 보보쌤? 会员卡. 그래서 네. 요게 앞에서 봤던 거랑 연결돼요. 우리 유하고 아이 사이에 좀 이를 넣어서 후이 이거보다는 会. 회라고 힘을 발음해 좀 주시면 푸시면서 会员卡. 라고 발음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Y하고 U가 있어가지고 네. 요걸 또 위안이라고 발음하시는 경우도 맞아요. 위안.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위엔으로 발음을 해주셔야 됩니다. 元. 회위엔카 会员卡. 라고 발음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바로 밑에 있는 자전거 같은 경우 많이 틀리시는 게 앞에는 건설음이 없고 맞아요. 뒤에는 건설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앞에는 항상 自行车. 自行车도 있죠. 맞아요. 그리고 自行车. 맞아요. 自行车라고 하셔야 되는데 요거 앞에서 건설음을 빼고 뒤에서 넣는 게 좀 어려우셔가지고 네. 自行车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맞아요. 아니면 앞에 뺐으니까 에이 뒤에도 빼버리자 해서 自行车라고 그런 경우가 하시는 많아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건설음 H가 있을 땐 항상 H 발음을 넣어주셔야 되고요. 건설음이 없으면 우리 건설음 빼고 된 발음으로 발음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좀 조합을 해봤는데 우리 문장이 많이 나오잖아요. 같이 가자. 맞아요. 一起去. 요거 발음하셔야 되는데 이치 하시고 뒤에 취 같은 경우를 치로 발음을 하시는 맞아요. 똑같이 아니면 이를 우로 발음하고. 맞아요. 이치 추 뭐 이렇게 이제 발음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요 세 글자 같은 경우는 무조건 연습하셔야 돼요. 우리 3부분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이치 나와요. 취 맞아요. 3부분 6부분에 단골 단어. 네. 그래서 이제 이치 취 같이 가자. 一起去.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Q 뒤에 오는 U는 유땡땡입니다. 네. 그다음 우리 바로 밑에 도서관 발음 어떻게 되죠? 图书馆. 여기서 이제 뭘 틀리지? 나는 발음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은근히 여기 중간에 있는 슈라는 맞아요. 발음을 되게 된 발음으로 수 해서 이제 두수관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슈크림빵 할 때 그 슈가 제일 비슷한 것 같아요. 네. 优惠活动.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앞에서 봤던 거 기억하시나요? 우리 유하고 아이 사이에 이가 있고 요 뒤에가 후이가 아니라 회 해서 이제 요회活动. 优惠活动. 그래서 이제 발음할 때 항상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거 정리 한번 해보면 우리 중간에 묵음 처리되어 있는 이랑 오 이런 거 이제 발음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J, Q, X 뒤에 붙는 U는 유, 땡땡 이 발음이다. 이런 거 이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꼭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을 녹음해서 스스로 한번 들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서로 비교를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쉬운 문장이죠. 먼저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이 한번 보시면 이제 보보쌤 어느 부분 되게 많이 틀리시죠, 학생분들? 제가 봤을 때는 먼저 마마가 많이 틀려요. 보통 마마는 일성 경성이니까 학생들은 보통 사성 경성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마. 일성을 사성으로. 네. 마마, 和我. 빠바, 마마, 和我. 이렇게 발음 경향이 좀 많고 쌤 봤을 때는요? 저는 여기 和라는 한 글자를 되게 높게 띄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빠바, 마마, 和我 이렇게 요게 정말 일부분에서 많이 나오는 실수기 때문에 和라는 이 이성을 좀 잡아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이 나오는 실수를 여기서 한번 보시면 일성을 사성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 和라는 한 글자 이성이 아니라 높게 띄어있는 발음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두 가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보보쌤 한번 읽어주세요. 네. 爸爸妈妈和我 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문장 같은 경우에 성조 어떻게 많이 틀리시죠? 여기요. 我最近很忙 하는데 我最近很忙 很 맞아요. 삼성 很을 很忙을 일성 很忙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 很이란 한 글자 삼성이죠. 망 이성이기 때문에 요거 반삼성 처리해서 이제 한 번에 연결해 주셔야 되는 경우도 이제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데 네. 삼성의 성조 변화가 되게 어려워요. 맞아요. 특히 반삼성 발음하는 경우가 가장 어려워하시고 네. 그리고 삼성 뒤에 이성 붙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한 하지 마시고 很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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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좀 이제 중간에 자르다가 좀 빨리 연결시켜주고 그쵸?
그리고 여기 앞에도 보시면 이제 我最近 我 삼성 다 지키지 마시고 반삼성 처리해 주시면 되는데 뒤에 이성이 아닌 경우에 우리 뭐 사성이나 일성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하면 좀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빠르게 해서 我最近 이렇게 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我最近很忙. 이렇게. 그리고 여기 똑같습니다. 注意 아니고 罪. 맞아요. 계속 주의해 주셔야 돼요. 힘 푸세요. 그 다음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 나와 있는 단어가 되게 어려워요. 성조가. 일단 맞아요. 보고서 읽으면 어떻게 되죠? 水果比较便宜. 라고 읽어주시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 나와 있는 과일, 삼성이기 때문에 이성 삼성으로 발음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네. 水果 이게 아니라 네. 水果 맞아요. 이렇게 이제 발음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우리 비교적 발음하실 때도 比较. 이렇게 발음하셨는데 반삼성. 비지어 이렇게 네. 또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다음 이제 마지막이 이성 경성인데 경성이 또 어려워요. 맞아요. 便宜 이어야 되는데 便宜 너무 세게 발음하시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너무 어렵다 우리 기초에서 예예 요거 하잖아요. 요거 그대로 좀 쉬워가지고 비행이 이렇게 이제 연습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문장 같은 경우 단어가 어려우니까 단어마다 연습을 해주시고 문장으로 연결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마지막으로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은 단어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보시면 合适, 适合가 있는데 정말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우리 合适 같은 경우는 형용사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를 붙일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适合 같은 경우는 동사이기 때문에 주어가 适合 목적어를 붙이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 예문 어떤 게 있죠? 우리 合适 형용사로 合适는 그냥 어울려요. 合适吗? 뒤에 아무런 목적어도 올 수가 없고 그리고 适合는 比如说我很适合红色的衣服我很适合白色的衣服 그렇게 기억하시면 예문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계속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合适 같은 경우는 목적어를 붙이지 않기 때문에 合适吗 어울려? 이렇게 이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适合는 목적어를 붙이실 수 있으니까요. 我很适合这件衣服 혹은 뭐 白色的衣服 이렇게 목적어를 넣어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국인의 입장으로 어떻게 외웠냐면 合适 히읗으로 시작하니까 형용사. 네. 이렇게 또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우리 세 가지 어떻게 되죠, 보고쌤? 세 가지 중에 여러분 한 가지 틀렸는데 혹시 찾으실 수 있어요? 하나는 我请你,我请客,我请客你. 근데 어디가 틀렸죠? 마지막에. 네, 我请客你가 틀렸죠. 맞아요. 우리 我请客 같은 경우는 우리 크라는 한 글자가 뭐 목적어의 역할을 대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니라는 한 글자가 붙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我请你를 쓰시거나 혹은 我请客를 쓰시는 게 맞습니다. 네. 이걸 틀려? 라고 하시는데 정말 많이 들리시죠? 맞아요. 절대로 我我请客你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요거는 일단 X 지워버릴 거예요. 그래서 我请你 아니면 我请客 고정적으로 외워주시면 3부분 아니면 6부분에서 많이 활용할 수가 있어요. 계산할 때 내가 살게.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네.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会 그리고 能이 있는데 조동사죠. 이것도 많이 틀려요. 헷갈려요. 왜냐면 회랑 능의 뜻은 아예 다른데 근데 은근히 많이 헷갈리게 쓰는 경우가 있고 회는 뭐뭐 할 줄 알다. 比如说我会做饭,我会画画,我会游泳. 배워서 어떤 기능을 얻어서 会 뭐뭐 할 줄 알다 쓸 수 있고 능은 그냥 뭐뭐 할 수 있다 기억해 주시면 돼요. 我能去. 네, 我能去,我能开车. 나는 운전할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기억하시고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会라는 한 글자가 우리 그 후천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뭐뭐 할 줄 안다도 되지만 가능성을 나타내서 뭐뭐일 것이다. 네. 그래서 뭐 今天下午会下雨. 오늘 오늘 오후에 비 올 거야 라고 하는데 이걸 또 야오랑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야오는 나의 의지. 나 집에 갈 거야. 나 퇴근할 거야. 나 공부 안 할 거야. 이런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호의 같은 경우는 뭐뭐일 것이다 라는 가능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예문이 오늘 오후에 비 올 거야. 이건 이제 나의 의지가 아니라 가능성이기 때문에 맞아요. 가능성은 호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네. 그다음 이제 마지막 두 개는 숫자와 관련된 건데 정말 헷갈리죠. 네, 이거 2하고 2.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이 부분에서는 그 수량 많이 하잖아요. 뭐, 有两个苹果. 그 양사랑 같이 붙어 있는 경우에 앞에는 무조건 2을 기억하시면 되고 2는 그냥 우리가 숫자 말할 때, 比如说第一个, 第二个, 그냥 数词를 말할 때는 2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앙 같은 경우는 뒤에 양사를 붙일 때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뒤에 양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2로 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같은 경우 숫자 1이 있는데 두 가지 발음이 어떻게 되죠, 보고쌤? 2하고 1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번호의 개념으로 쓸 때는 이하오를 써주시면 되고요. 네. 그냥 숫자의 개념으로 쓸 때는 이라고 발음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네. 한 개, 한 시간 이때는 숫자니까 뭐 이거 시오시 네. 라고. 사실 이거 이 부분에서 많이 쓰죠. 맞아요. 有一个苹果,有两个苹果 이렇게 이 수词로 쓸 때 많이 쓰고 이 부분에서 야오는 보통 우리가 번호를 읽을 때는 1은 야오로 발음하고 그쵸? 그래서 이제 문제가 딱 나왔을 때 방 번호를 물어보네, 맞아요. 버스 번호를 물어보네. 맞아요. 그때 이름 무조건 이하오. 야오. 라고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핸드폰 번호니까 010 하면 010으로 발음을 해주시면 되는 거. 그래서 요 5가지가 단어에서 학생분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입니다. 물론 맞아요. 알고 있지만 이게 말하다 보면 내가 실수를 하기 그렇잖아요. 네. 실수를 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5가지 단어를 쓸 때 내가 실수를 하고 있지 않은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달에 준비한 여러분들이 TSC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왜 레벨이 오르지 않을까라고 할 때 이제 체크하실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 달에도 준비가 되어 있죠, 보보쌤? 네. 그래서 우리 다음 달 적중 특강에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再见. 고생 많으셨습니다.